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벌써 5월 넷째 주가 됐네요. 이제 거의 5월이 끝이 다가오는데요. 5월 한 달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이제 5월 넷째 주에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창업 자금을 한 8개 정도 이번에도 추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뷰 한번 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역시 좀 특별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공모전이 늘었고 투자 유치 행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협약과 이제 사업비 집행 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분야 또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모전과 투자 사업들이 기지개를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 창업 경진 대회 그리고 투자 유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면 약간 오차가 있네요. 요 올 셋째 주인데 이게 넷째 주예요. 네. 이런 에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공모전과 창업경진대회는 여러분이 이제 금년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여기서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허용한다면 공모전과 창업경진대회를 여러분이 많이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모전과 창업경진대회 여러분이 입상이나 선정이 되면 내년이나 어느 하반기에 다른 자금 받을 때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공모전과 경진대회 입상이 됐을 때 나중에 뒤에 보이시는 이런 엑셀러레이터 이런 투자 관련된 사업 있죠? 이럴 때 되게 이제 가점이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쪽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공모전 경진대회 투자는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여러분이 준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만든 발명품이나 이런 제품이 있으면 그 부분을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자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과 경진대회에 입상한다는 것은 내 아이디어와 내 제품이 가능성을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입상이 되면 연계해서 뭔가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크게 나옵니다. 특히 투자 쪽으로도 크게 나오고 지원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 확장에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에서 받는 상금은 대표자의 월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원금을 보셨을 때 대표자 월급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을 텐데 상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창업을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8가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과기부 쪽에서 좀 나와 있고 대기업 쪽 그리고 지자체 경진대회 이모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과기부입니다. 과기부에서 K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이 나옵니다. 혹시 K 스타트업 통합 공고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과기부 쪽에서요. ICT 분야라면 ICT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사로 많이 뽑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그 엑셀러레이팅인 만큼 투자를 검토를 해줍니다.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를 해주고 운영 기관이 이제 CNT테크라고 우리나라에서 팁스 운영사에서 또 하기 때문에 팁스 사업을 2년에 5억 주는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ICT 쪽을 중점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관심 있는 과학기술 창업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 쪽에 청년 예비 창업 공모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 전통문화 산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만 39세 이하 청년 이거 좀 조건이 많아요. 예비 창업 요 세 가지 다 맞춰야 됩니다. 전통문화하고 청년이고 예비 창업자일 것. 요 세 가지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1,000만 원에서 30개 팀을 뽑습니다. 그리고 공예, 한복, 한지, 한식 등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전통문화 산업이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전통문화 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크게
많은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통문화 쪽을 하고자 하는 청년분들 그중에서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KDB 넥스트 원 사업이 하반기가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KDB 사업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KDB는 뭐에 대한 약자냐면 산업은행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뭐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뭐 크게 자금을 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창업 기업들한테도 좀 공적 자금을 많이 많이 투입하면 좋겠는데, 15개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일반 스타트업이 아니고요. 혁신성장, 즉 신산업 분야,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신산업 분야들을 운영하는 7년 이내 법인 사업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5개 내외를 모집을 하게 되고요. 산업은행에서 이제 투자 유치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투자 유치도 해주고 산업은행이 또 얼마나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업들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매칭해주고 그래서 기업들을 키워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나는 정말 좀 크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번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사업은 지금 당장 지원을 못하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은 사업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은행에서 AI 분야의 스타트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하나은행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팀원이 2명 이상인 스타트업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AI 관련된 서비스면 뭐든지 OK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하고 SK랑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 등, 그리고 이제 사업화 지원, 그리고 이제 투자 검토 등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에 이제 관련된 보육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하니까요. AI 분야의 스타트업을 내가 성장하고 싶고 대기업이나 은행하고도 한번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 스타트업들은 이번 기회에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AI나 ICT 분야가 점점 많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ICT네요. 2024년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ICT 스마트 디바이스니까 IoT 제품들 같은 경우를 지원하겠죠. 그래서 앞선 사업은 이제 AI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지만 여기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즉 IoT 제품, 로봇 뭐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 기업,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을 하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각 14팀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스마트 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은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반려동물 산업 창업 공모전이 열립니다. 네, 이 사업도 조건이 많아요. 아까 사업처럼 경기도 내에 살고 있어야 되고 청년이어야 되고 예비 창업자여야 되고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주는데 10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업이면 뭐든지 오케이다. 최대 700만 원까지 10팀을 모집하는 사업이 경기도 경제각진흥원에서 열리니까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라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 농업 분야인데요. 여긴 전 국민도 가능해요. 농업의 공공기술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예비 창업자, 학교 다 상관없이 다 참여 가능하고요. 최고 상금 3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점을 지원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주제 없이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 어떤 이제 농작물 재배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자유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볍게 한번 여러분이 농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기업이 아니라 개인도 상관이 없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업사이클 창업경진대회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 분야를 이렇게 중점으로 지원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인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모두 지원을 하고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16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업사이클 하면은 기존에 쓰다가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재활용을 해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가장 저도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 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강아지들 옷을 만들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이런 폐기물들을 재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쓰이는 그런 업사이클 분야일 1,000만 원의 16팀 정도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생활 속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뭐 주부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꼭 너무 내가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이죠. 5월 넷째 주 한 주간의 창업 자금을 알아봤는데요. 굵직굵직한 자금들은 별로 없죠. 공모전 경진대회, 투자이치 쪽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소한 이런 공모전이나 산업 내 소소한 공모전 아니면 아싸리 하이테크 이런 투자이치 사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업도 양극화 같은 것들이 좀 크다라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그런 추세가 지금 금년에 아마 추경 예산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추경 예산이 없다면 아마 거의 연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는 사업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내가 넣을 만한 것들이 많이 없네라고 실망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알아보시면서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공모전이나 경진대 엑셀레이팅 사업들은 준비하는데 우리가 좀 품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존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계획서나 창작물이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조금만 수정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의 아이템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도 보고 좀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